2006년도 기출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체제 식사하는 철학자 세마포 문제죠. 5명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철학자가 0번부터 4번까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명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0, 1, 2, 3, 4라고 하면은 지금 젓가락도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철학자는 자기 옆에 있는 왼쪽 오른쪽 2개의 젓가락을 잡았을 경우에만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 프로세스 구조를 보면은 i번째 젓가락을 잡고 그 다음 i 플러스 1을 잡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자 퍼센트 오르되니까 4번 다음엔 0번을 잡겠죠. 젓가락도 번호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걸 먼저 잡고 오른쪽을 잡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0번 철학자가 이 젓가락을 이렇게 잡으면은 1번 철학자는 요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럼 0번 철학자는 이 i번째 것만 잡은 상태에서 i 플러스 1번째 오른쪽 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왼쪽에서 잡아갔죠. 딱 그 순간에 다시 2번이 이 젓가락을 잡아가요. 자, 그때 3번이 이걸 잡고 4번이 이걸 잡고, 자 이렇게 되면은 5명이 5개의 젓가락을 갖고 있으니까 한 개씩만 요 i번째 젓가락만 다 잡았죠. i 플러스 1번째 젓가락을 아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교착 상태에 빠지는 거죠.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4명만 앉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얘가 없으면은 이 젓가락이 잡혀 있질 않죠. 그래서 3번이 이걸 사용해서 식사를 마칠 수가 있고, 자 그럼 이 젓가락이 이제 해제가 되니까 또 2번이 사용할 수 있고, 자, 이렇게 계속 역순으로 돌아와서 식사를 마칠 수가 있죠. 그래서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 이거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세마포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할 건데, 그렇게 이제 구조를 변경을 할 거예요. 자, 새로 선언할 세마포 변수의 초기값을 써라. 자, 그 다음에 P와 V의 연산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러면은 4명이니까 사실 간단하죠. 초기값은 이제 당연히 4개예요. 왜 4개가 되는가 하면은 이 5명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요. 자, 0번 철학자가 식사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얘랑 얘가 이렇게 잡았어요. 왼쪽 거 먼저 잡았다고 하죠. 잡으면서 이 세마포 변수를 하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4개에서 3개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하고 식사를 마칠 때까지 이걸 놓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1번도 잡았어요. 2번 잡고 3번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4개가 다 사용돼서 0이 됐죠. 그럼 이 마지막 5번째 철학자는 이 세마포 변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식사를 시작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젓가락도 잡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젓가락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요 위에 젓가락을 여기서 이 4개 변수 만든 이 세마포 변수를 여기서 P 함수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 4명까지만 시작을 하고 얘는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거를 언제 V연산을 시켜줘야 되냐 하면은 식사까지를 다 마치고 내려놔야 비로소 이거를 V연산을 시켜줘야죠. 요 V연산 뒤에 여기다 시켜주게 되면은 이 4명 중에서 누군가 0번이든 1번이든 누군가 식사를 다 마쳐서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은 그때 이 5번째 철학자도 식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젓가락을 잡고 식사를 마치고 젓가락을 놓는 것까지 이 과정을 다 마칠 때 비로소 V를 시켜주니까 요 6번 뒤로 와야 되겠죠. 그다음 잡는 거는 젓가락을 잡기 전에 세마포 변수를 하나 감소시켜주고요. 그래서 1번 뒤에 되고, 자 어느 문장 다음이라고 했으니까 1번 다음에 와야죠. 그 다음에 6번 다음에 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교착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순환대기 조건이 성립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5번째 철학자의 프로세스 구조를 수정한다. 자, 2번 3번 문장을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단 수정된 문장에는 i와 %를 사용하지 마시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왼쪽 젓가락을 먼저 잡고, 자 1번도 왼쪽 젓가락을 먼저 잡고 이렇게 하니까 다 쭉 돌아가면서
교착 상태가 됐잖아요. 자, 이렇게 돼서 이 젓가락은 자 여기부터 보면은 얘가 1번한테 가고 얘는 2번한테 가고 얘는 3번한테 가고 얘는 4번이 잡았죠. 자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됐으니까 요 마지막 4번만은 얘를 먼저 잡는 게 아니고 이 반대쪽 걸 먼저 잡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 예를 들어서 홀수번 짝수번으로 나눠도 되죠. 우리가 운영체제 시간에 배웠지만은 홀수번 짝수번 나눠도 되고 뭐 맨 마지막 한 명만 바꿔도 되고 왼쪽 오른쪽 순서를 바꿔주는 겁니다. 얘는 오른쪽 걸 먼저 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i번째를 먼저 잡고 이게 아니라 i 플러스 1번째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i를 잡게 하는 겁니다. 요 4번만 5번째 철학자만 바꾼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은 지금 i가 4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5번 젓가락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4번 젓가락을 잡는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5를 해줘야 되니까 5가 아니라 0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장의 답을 적어보면은 P에 첩스틱 그래서 여기다가 0번째를 먼저 잡고 첩스틱 얘는 4번을 먼저 나중에 잡는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0, 1, 1, 2 이런 식으로 잡게 되는데 이건 마지막에 4에서 0 이렇게 가야 되지만 얘만 반대로 잡겠다. 이 얘기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사실 뭐 정확히 적어보면은 이 i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4일 때 물론 이 3학년 산자 사용을 해가지고 4면은 이제 0을 적어주고 아니면은 i를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또 밑에 거 적을 때는 또 똑같이 여기다가 여기는 이제 4 적어주고 나머지 경우에는 i 플러스 1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적어줄 수도 있는데 지금 수능된 문장에는 이제 이걸 사용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특수한 경우로 적어주는 거고 실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프로그램을 해줘야겠죠. 문제에서 요구한 답은 그래서 0, 4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자, 컴퓨터 구조의 캐시 메모리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자, 캐시의 크기 8바이트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교체할 때는 LRU 자, 이 첨자 자, 접근 주소가 있는데 요거의 첨자죠. 0번이 하위 3비트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0, 뭐 1, 2 해가지고 뭐 7까지 있네요. 자, 여기 3비트를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보겠습니다. 자, 이 주소로 이제 캐시 주소를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캐시 주소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은 직접 매핑이 하나가 있고 투웨이 세트 어소시어티브 매핑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그럼 직접 매핑부터 볼게요. 자, 주소가 이 하위 3비트로 결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0부터 7까지 지금 8개가 나오겠죠. 3비트를 이용을 하면은. 근데 캐시 메모리도 8바이트입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이렇게 8개가 나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주소가 0, 1, 2, 3, 4, 5, 6, 7 이렇게 8개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적중한 접근 순서랑 최종 접근 주소 알려면 하나씩 접근해 보면 되겠죠. 자, A0부터 접근을 갑니다. 그러면 A0는 주소가 이제 하위 3비트가 0이니까 0으로 가는 거죠. 여기 A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 주소 안에서 지금 0이 이미 있으니까 여기서 교체가 되겠죠. B로 이렇게 교체가 될 겁니다. 직접 매핑에서는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C, D가 오죠. C2, D1 오고요. B0가 옵니다. 자, 근데 이미 B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5번이 적중을 하는 거예요. 히트를 하는 거죠. 자, 다음에
E4 F5 자 E4 F5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0 자 여기서 A로 교체가 되죠. 그 다음 D1 G3 자 D1 자 여기 D1이 여기서 히트를 했습니다. D1 그 다음에 G3 G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 C2가 C가 이미 들어가 있네요. C2가 그래서 11번이 또 적중을 하죠. 그 다음에 H7 그 다음에 I6 H7 I6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B0 B가 여기서 교체가 되고 그 다음 J가 또 교체가 됩니다. 이렇게 교체가 마무리가 됐죠. 최종 접근 주소는 지금 이 순서를 적어주면 돼요. 0번부터 7번까지. 그래서 J, 자, 여기서는 이제 첨차까지 적어줘야죠. J0, D1, C2, G3, E4, F5. 자, 이렇게 순서로 내려가는 겁니다. I6, H7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고, 2A 세트 어소시어티브 매핑에서는 자 볼게요. 자, 캐시 크기가 8바이트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직선 매핑이가 이렇게 8개가 내려왔지만은 자, 세트 어소시어티브 매핑인데 2A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주소가 들어가고 자, 저장될 공간이 여기 하나,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럼 4줄이 있으니까 총 8개의 공간이 있죠. 이렇게 해서 8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소는 여기 0번부터 7번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0, 1, 2, 3 하고 4, 5, 6, 7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들어가야겠죠. 0, 4를 보면은 0, 0, 0이고 4는 1, 0, 0이잖아요. 그래서 요 뒤에 0, 1이고 요 앞에 두 개의 주소로 0, 0일 때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0, 0, 1, 1, 0, 1 해서 요 두 개 빼고 해서 0, 1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4개 라인을 다 채워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자,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해봐야죠. A0부터 제로니까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고 다음에 B0 B는 이제 여기로 들어가겠죠. 두 개니까 공간이 두 개니까 A, B 이렇게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C2는 여기 들어가고 D1 그 다음에 B0인데 여기서 히트를 하죠. B가 이미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1 히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E4 자 E4인데 지금 여기 4가 이미 여기에 저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꽉 찼으니까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자, LRU 방식입니다. 가장 오래전에 들어왔던 A를 교체해야죠. B보다 A가 더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자, E4 자, E로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거죠. F5 자, F는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 A0 교체가 됐으니까 더 먼저 들어온 B를 교체해 줍니다. 그러니까 A로 교체가 되고 그 다음에 D1 D가 여기 이미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히트가 되고요. G3 자, 그 다음에 C2 자, C2가 여기서 또 히트를 했네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적중했다. 그 다음에 H7 자, H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I6 자, I는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 B0 J0 자, 여기 교체가 되는데 지금 이 E와 A 중에서 지금 E가 더 먼저 들어왔잖아요. E가 들어오고 A가 들어왔으니까 E가 교체가 됩니다. B로 바뀌고 J가 또 들어오니까 그 다음 A가 또 바뀌고 J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5번, 9번, 11번 똑같네요. 적중한 접근 순서는 지금 5, 9, 11 똑같은 거고 자, 여기서 접근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세트라고 했어요. 첫 번째 세트라는 거는 이 중에서 여기입니다. 이 첫 번째 세트에 어떤 것이 저장이 되어 있느냐. 자, 요거를 접근 주소를 적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B0와 J0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세트가 지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아니죠. 세트라는 거는 요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2A죠. 두 개가 한 세트를 이루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번, 13번. 자, TLB 계산하는 문제예요. 자, 가상기억장치, 주기억장치. 자, 크기가 이렇게 있고, 페이지 크기가 4KB이다.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네요. 자, 접근 시간이 이렇게 돼 있고, 자, 밑에 내용도 자, 시작 주소가 0부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TLB가 여기 있고, 페이지 테이블이 여기 있죠. 자, 그렇게 되면 TLB에 먼저 있는가 여기부터 보고 없으면 페이지 테이블로 가는 거죠. TLB와 페이지 테이블의 관계는 그렇게 알고 넘어가야 되고요. 자, 가상 주소가 8198이다. 자, 그 다음에 물리 주소가 1287이다. 자, 그거에 대한 어떤 주소를 매핑된 주소를 찾는 겁니다. 자, 8198일 때 물리 주소를 찾으려면, 자, 8198이 자, 페이지 크기를 이용해서 페이지 번호와 변이를 알 수가 있죠. 자, 그걸 구해내야 됩니다. 자, 4KB라는 거는 1KB가 1024니까요. 4KB는 4096이죠. 그래서 0번부터 4095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1번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0번 페이지죠. 0번. 첫 번째 페이지 0번 페이지. 자, 0번부터 시작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4096부터 시작되는 거고, 똑같이 4096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8192부터 시작이 되고, 자, 다음은 자, 계산이 2단부터는 저도 외우질 못했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4096 다음에 8 하나 올라가고 12288이네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볼게요. 자, 그러면은 8198이라는 주소니까, 자, 여기가 8192부터입니다. 8198. 그러면은 8192를 빼줘야죠. 빼주면 6이 남으니까. 자, 여기는 지금 0번 페이지,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는 2번 페이지죠, 지금. 2번 페이지의 변이는 6이죠. 이렇게 구하는 거고, 자, 2번 페이지니까 TLB를 먼저 뒤져봐야 됩니다. 자, 페이지 번호가 2인 거 찾아야죠. 자, 여기에 2가 있네요. 그러면은 프레임 번호는 6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6에 6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프레임 번호가 6이니까 여기다가 아까 4KB 크기니까 4096 여기다가 6을 곱해줘야죠. 일단 요 6을 곱해줍니다. 36, 3이 올라가고 9, 54, 57, 5, 64, 24. 자, 2, 4, 5, 7, 6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다가 이제 요 변이 6을 더해줘야죠. 2, 8. 다음에 5, 4, 2. 해서 2, 4, 5, 8, 2가 물리 주소가 되겠죠. 자, 다음에 물리 주소 1287이다. 알겠어요? 보면은 1288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3번 페이지가. 근데 1287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제일 뒤에 1287이 제일 뒤인데 요거예요. 2번 페이지에 제일 뒤에 겁니다. 제일 뒤에 거는 409 0번부터 4095가 되겠네요. 제일 끝이니까. 자, 이렇게 찾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물리 주소가 이거니까 프레임 번호가 2예요. 자, 2인 거를 이제 찾습니다. 자, 2인 거를 찾아보면은 여기에 2가 있네요. 010 2가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페이지 번호가 0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가상 주소를 찾아가 보면 0에 4095죠. 뭐 0이니까 당연히 4095가 되겠네요. 가상 주소는 4095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했고요. 자,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표도 명령을 수행했을 때 히트한 경우의 명령 번호. 자, 1, 2, 3, 4 중에서 어떤 게 히트를 했는가? 그 다음에 실제 주소의 접근 시간을 구해봐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8198의 번지의 내용을 R0로 전송한다. 자, 8198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찾아가 보면 되겠어요. 자, 8198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찾았죠. 8198 요겁니다. 예, 6이니까 페이지 번호가 2예요. 2라는 거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히트했다는 걸 아까 찾았었죠. 자, 그러니까 이 히트입니다. 자, 히트를 할 때는 어떻게 찾아가냐면은, 자, 여기서 먼저 찾았죠. TLB를 먼저 한번 접근을 했습니다. 여기서 찾았으니까 이 메모리에 있는 그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자, 110, 이 프레임 번호를 이용해서 메모리, 이 메인 메모리를 바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은 TLB 한번 접근하고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나노랑 100 마이크로세크를 한 번씩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자, 히트를 했고 먼저 히트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 한번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 메모리로 접근을 하죠. 10 마이크로세크니까 나노세크로 같이 단위를 맞춰보면 여기다 1000 곱하면 되죠. 1000 곱하면 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볼게요. 자, 1010. 자, 페이지 번호 4096이니까 1010은 0번 페이지입니다. 0번 페이지를 R1으로 전송한다. 0번 페이지 가보면은 TLB가 또 있죠. 역시 히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좀 똑같이 접근을 해요. 똑같은 시간만큼 접근을 합니다. 4096이다. 4096은 여기 있으니까 1번 페이지입니다. 자, 1번 페이지가 보시면은 1번이 지금 없어요. 페이지 번호가 1번이 없죠. 그러면은 여기서 실패를 하고 페이지 테이블을 뒤져봐야죠. 자, 1번 보면은 여기죠. 제가 지금 프레임 번호를 봤네요. 프레임 번호를 보면서 1번을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당황을 했습니다. 프레임 번호를 찾는 게 아니라 페이지 번호를 찾아야죠. 1번을 찾으니까 여기서 성공을 했죠. 그래서 TLB에 한번 접근을 하고 페이지 번호 접근하고, 자, 여기서 찾았으니까 이제 메인 메모리에 있는 값으로 직접 가야죠. 자, 그래서 TLB 한번, 페이지 번호 한번, 일단 메인 메모리 한번. 그래서 여기서 200,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만을 한 번 더 해야죠. 이렇게 한 번을 더 접근을 하게 됩니다. 메인 메모리를. 자, 다음에 그럼 여기서는 지금 히트를 안 했죠. 히트를 미스가 났습니다. 자, 마지막 28672번지. 자, 28672를 찾으려면은 지금 이게 몇 번 프레임인지를 봐야죠. 그러면은 4096을 한번 볼게요. 4096 단위로 내려가니까 이게 7을 곱하면 7, 4, 28 한 7개 정도 되잖아요. 그럼 7을 곱해 봅니다. 6, 7에 42, 4 올라가고요. 7, 9, 63, 67, 6, 7에 28, 286, 72. 아, 여기가 지금 주소가 똑같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일곱 번째 프레임에서 변이는 0이네요. 이렇게 되니까 7번을 찾아갑니다. 7번은 지금 페이지 번호가 지금 여기에 있네요. 또 히트입니다. 얘도 히트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도 또 200, 그 다음에 만 똑같고, 이 뒤에는 없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만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5번 들어가게 되죠. 5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200이 하나, 둘, 셋, 넷, 5800 나노세크가 되겠네요. 접근 시간 나노세크 단위로 쓰라고 했으니까 접근 시간은 5800 나노세크. 자, 들어가고요. 적중한 명령어 번호는 여기 앞에서 다 구했죠. 1, 2, 4. 네, 이렇게 3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4번. 자, 리스크 프로세스가 있는데 중첩된 레지스터 윈도우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만호책 기본서에서 봤지만은 단순 계산 문제죠. 공식 외워서 계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외워서 풀기보다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자, 0부터 9까지 10개인데 이게 전역 레지스터입니다. 자, 전역 레지스터에서 여기 전역 글로벌이에요. 그래서 R0부터 R9까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지역 레지스터는 6개, 그 다음에 공통 레지스터 6개인데 이게 뭐냐? 자, A가 B를 호출하고, 자, 요 부분을 봐야죠. B가 C, C가 D, D가 2를 호출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A가 있어서 A의 지역 레지스터는 여기 10개죠. 10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B가 있고 여기도 10개, C가 또 10개, D가 10개, 그 다음 또 E가 10개. 자, 이렇게 10개씩 다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 자, A가 B를 이렇게 호출하니까 요 사이에 공통이 들어가는 거죠. 커먼. C랑은 구분을 해야죠. 자, 커먼 레지스터가 여기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D가 2를 호출하니까 여기까지 들어가야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A에 지역 레지스터가 1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10번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R10부터 10개 R19까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역 레지스터죠. 로컬. 자, 이 사이에 공통으로 6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R20부터 R25까지 들어가겠네요. 그럼 여기는 B에는 R26부터 들어가겠죠. 그래서 R35까지 10개니까. 자, 여기 또 공통으로 R36부터 R41까지겠네요. 여기는 42부터 51까지. 또 여기는 R52부터 6개니까 57까지. 그 다음에 58부터 67까지. 여기 또 공통으로 R68부터 6개니까 890, 73번까지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74부터 83까지 이렇게 레지스터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로컬이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공통이죠. 공통 레지스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레지스터 번호를 다 배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리스크 프로세스의 전체 레지스터를 구하고, 그 다음에 BCD가 사용하는 각 윈도우의 시작 레지스터를 구해요. 자, 시작 레지스터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 구했죠. R26. 자, 요거 써주면 됩니다. 시작 번호가 다 이거예요. R42. 자, D는 R58.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전체 레지스터 수는 자, R0부터 지금 뭐 R83까지 했는데 이 번호를 구하는 게 아니죠. 자, 이거는 윈도우 레지스터가 8개라고 했는데 자, 요걸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자, 각 프로세스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거 자기 거 10개 하고 공통인 거 6개죠. 그래서 10 플러스 6에다가 자, 여기다가 윈도우 수를 곱하는 거죠. 곱하고 그 다음에 요 전역 10개 이렇게 구하면은 얘가 16이고 8이니까 128이죠. 138이 나오니까 요게 지금 이 리스크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전체 레지스터의 개수가 되겠어요. 자,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공식으로 배운 건데 이 자기의 로컬 레지스터 수, 그 다음에 공통 레지스터 수 더한 다음에 이 윈도우 수로 곱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레지스터 수 더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전체 레지스터가 나오는 거죠. 138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10 베이스 5와 100 베이스 TX. 자,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요 문제는 사실 최근에 이렇게 나오기는 힘들죠. 최근 문제의 유형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주어진 다음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이거는 지금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 베이스 5 같은 경우는 맨체스터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100 베이스 TX 같은 경우에는 MLT3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맨체스터 MLT3가 인코딩 할 때 이 파형이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알고 풀어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지금 뭐 이걸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책에서 보고 이해를 하는 과정만 갖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다 뭐 외워서 지금 문제를 풀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고 풀어볼게요. 자, 맨체스터 방식은 1일 때는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0일 때는 반대로 하강을 하죠. 자, 1일 때는 다시 상승을 하고, 자,
예를 들어서 1일 때 상승하고 1일 때 상승하고 0일 때 하강하고 0일 때 다시 하강하고. 자, 그래서 1일 때 상승, 0일 때 하강. 자, 요것만 알고 있으면 맨체스터 방식으로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다음 MLT3 방식을 그려보면은 1일 때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0일 때는 유지입니다. 1일 때는 일단 1로 들어왔다가 0일 때는 유지. 자, 1일 때는 1과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는데 0을 거쳐서 가게 되죠. 1이 들어왔으면 그 다음 0. 자, 그 다음엔 이 전께 1이었으니까 1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로 가죠. 자, 1이나 0, 마이너스 1일 때는 다음 상태는 반드시 0으로 갑니다. 0으로 온 다음에 다시 넘어갈 때는 이 전에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번에 1로 가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0이었고 1이니까 자, 위에 있을 때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때는 0을 거쳐서 0으로 내려가는 거죠. 일단 이전 상태의 반대 상태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로 갔다가 또 이번에 0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0일 때는 현상 유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요 맨체스터 MLT3 방식이 어떻게 인코딩 되는지 요 파형을 그리는 방법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실습실에 이렇게 허브가 있고 PC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IP 주소가 이렇게 4번과 5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충돌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왜 충돌이 일어났냐 하면은 5번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B가. 자, A가 얘를 5번으로 바꾸니까 충돌이 일어나겠죠. 자, 그때 이제 어떻게 전송을 하느냐. 자, 충돌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A는 자, 얘가 5번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은 5번 IP가 어딘가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이 IP 주소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5번이 어디서 사용되고 있는가를 통신을 해보려면은 ARP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IP를 이용해서 맥 주소를 아는 거죠. ARP라는 게 IP 주소를 아는 상태에서 맥 주소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5번 IP를 이용을 해서 이 맥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 이더넷 i8023이라는 게 이더넷 프레임이잖아요. 이더넷 프레임을 이용해서 이걸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은 지금 A가 보내는 겁니다. 지금 충돌이 일어났으니까 이 5번이라는 IP 이용해서 얘한테 ARP를 보낼 수가 있어요. ARP 요청을 할 수가 있죠. 자, ARP 요청할 때는 이더넷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자, 이 프레임 양식도 사실 외울 수는 없고 이것도 이제 문제에 주어지겠죠. 우리가 많이 보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외워지겠지만은 자연적으로 또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는 우리가 보낼 때 도착지에 맥 주소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발신지에 맥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 2번은 지금 이 A죠. A가 보낼 때 기준이니까 받는 사람인데 자, 받는 사람은 지금 B겠지만은 누군지 사실 몰라요. 이 A 입장에서는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이 맥 주소를 알고 싶을 때 모르는 주소니까 다 FF로 해서 보내게 됩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다 보내는 거죠. 브로드캐스팅을 해요. 여기 이제 C가 있더라도 다 보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IP 주소 5번을 알고 있으니까 5번이 맥 주소가 뭐냐 이렇게 보냈을 때 B가 이제 응답을 하겠죠. 응답할 땐 유니캐스트로 응답을 하잖아요. 응답을 하는 거고. 그러면 보내는 사람 발신지는 적어줘야죠.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44번. 이 앞에 주소는 안 적을게요. 다 하고 마지막에 4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주소를 적어주면 되고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슬래시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양식을 맞춰주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고 44 됐고요. 자, 그러면은 B가 그 ARP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죠. B가 다시 A에게 응답을 해주니까 이때 3, 4번일 때는 4번이 보내는 사람 B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55가 여기 자기 자신이고요. 보낼 때는 44번이라는 걸 얘는 알고 있죠. 이미 이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44번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번에게 유니캐스트로 응답을 해주죠. 자, 여기 이제 요 앞에 주소는 똑같이 써주면 되고요. 44번이 이렇게 들어가고 55번. 그 다음에 1번에 브로드캐스팅을 해준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SMTP로 TCP 연결 설정을 하고 있어요. 자, SMTP 클라이언트 서버가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습니다. 자, TCP로 연결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TCP로 연결을 할 때는 자, TCP 싱크 신호를 보내죠. 그럼 이 받는 입장에서는, 수집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에크를 보내는데, 에크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반대편 싱크도 같이 보내죠. 반대편으로 싱크 에크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송신자가 에크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3웨이로 핸드쉐이킹 하는 과정이죠. TCP 연결 설정이라는 게. 자, 그래서 자, 1번의 플레이 기호는 싱크가 되는 거고요. 자, 2번은 싱크에다가 에크까지 같이 보내게 됩니다. 뭐 3번은 지금 안 나요. 3번은 목적지 포트 주소만 쓰라고 했네요. 3번에 대한 목적지 포트는 SMTP 서버의 포트 번호는 25. 자, 이것도 외워 쓰는 문제예요. 25번이라는 거. 그래서 뭐 텔넷의 포트 번호가 뭐고, 뭐 SMTP는 뭐고, 자, 이런 거 다 외워서 쓰는 문제는 요즘에는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25번 뭐 외워서 쓰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좀 요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자주 보게 되면 자동적으로 외워지게 되니까 이거는 자주 보는 게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위 표기로 된 연산식이 있어요. 이걸 후위 표기로 바꿔주는 겁니다. 바로 바꾸면 어려우니까 이걸 중간에 중위 표기로 먼저 바꾼 다음에 그걸 후위 표기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전위 표기라는 거는 이렇게 있으면은 연산자가 앞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A 더하기 B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꿔주는 거니까, 자, 연산자를 보게 되면 이 밑으로 다 내려와서 밑에부터 보겠습니다. 자, 쭉 가다 보면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연산자만 계속 나오니까 뭔가 할 게 없죠. 그래서 더하기가 나옵니다. 자, 이 더하기라는 거는 여기 나오지만은 단항 연산자죠. 뒤에 있는 거랑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먼저 계산을 하고 가는 거죠. 전위 연산자니까 연산자 나오고 다음에 연산할 대상 오퍼랜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먼저 계산한 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나옵니다. 그럼 요것과 B를 곱하란 얘기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묶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 나오니까 넘어가서 퍼센트가 나왔고 CD가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또 묶일 수가 있겠네요. 퍼센트, 자, C를 D로 나눈 나머지, 자,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가로 묶인 거 요거 하나가 있고 뒤에 거 두 개가 있으니까 요 두 개를 앞에 나온 전위표기니까 앞에 나온 연산자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한번 묶어 볼게요. 이렇게 묶어서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묶였죠. 자, 그럼 이 제일 겉에 중간으로 묶인 이 부분과 또 2가 있죠. 2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빼기와 더하기는 뭐 연산 우선순위가 똑같으니까 더 이상 뭐 가로를 묶을 필요도 없고, 자, 이렇게 적어주면 중위 연산으로 중위 표기로 끝난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후위 표기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뭐 똑같죠. 이 안에 가로 부분부터 바꿔주면 되겠어요. 제일 안에 더하기 A가 있으니까 이거를 후위 연산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줘야죠. A 더하기 뒤에다 써주고, 그 다음 요게 하나의 숫자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B랑 곱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쓰고 또 B 쓰고 그 다음에 연산자 마지막에 쓰고, 이렇게 하면 요 가로 부분이 다 변환이 된 거죠. 자, 이 숫자 하나와 다음에 여기 숫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C, 그 다음에 후위 연산이니까 CD 퍼센트를 뒤로 빼야죠. 자, 요게 요 부분이고, 자, 이거 하나 쓰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CD% 요거 쓰고, 그 다음에 요 빼는 거 연산자를 뒤에다 적어줘야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연산이 끝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연산이 끝났고, 그 다음 이 연산한 결과와 2를 더해줍니다. 그럼 여기다가 2 적고 이거랑 더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지금 후위 연산 계산한 식이 되겠네요. A 더하기 B 곱하기 CD 퍼센트 다음에 빼기 2 더하기. 자, 이렇게 적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자, 임계 경로 구하는 문제예요. 임계 경로 구해서 그 순서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 문제죠. 자, 그러면 1부터 시작을 해서, 자, 2, 3, 4는 어떤 분기가 없어요. 그냥 2, 3, 4까지는 그냥 가는 거죠. 자, 5도 그냥 갑니다. 근데 보니까 7도 그냥 가는데 6은 자, 진입 경로가 지금 3군데가 있죠. 자, V6까지 오는 임계 경로는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구해보면은 이렇게 갈 때는 9 더하기 9 18이 되고, 이렇게 가면 16, 이렇게 가면 15. 제일 긴 경로를 찾아야죠, 이 중에서. 그래서 제일 긴, 자, 여기가 채택이 되죠. 18입니다. V6까지 오는 임계 경로는 요 경로예요. V1, 2, 6으로 오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5번과 7번은 뭐 할 게 없고, 자, 8번을 보겠습니다. 8번을 올리면 이렇게 3군데로 들어와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제일 위에 코스부터 볼게요. 제일 위에부터 보면은 자, V2를 공통으로 고치니까 이 9는 필요가 없죠. 자, 이 경로와 이 경로를 보면 됩니다. 13, 8이니까 위에 게 더 길죠. 그럼 밑에 건 안 되는 거죠. 여기가 13으로 옵니다. 근데 V2에서 갈 때 보면은 9랑 7, 16으로 가죠. 밑에 게 더 깁니다. 그럼 이 경로가 채택이 되는 거죠. V6으로 올 때는 이 밑에 거는 지금 이미 우리 위에서 요 18이라는 요 경로라고 봤으니까 이 밑에는 더 이상 뭐 볼 게 없는 겁니다. V6으로 올 때는 무조건 이 경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셋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는 거죠. 제일 긴 게 지금 9에서 7 오는 요 경로입니다. 그래서 V8까지 오는 임계 경로는 지금 우리가 구했듯이 이렇게 오는 경로가 되겠어요. V9를 보겠습니다. 9까지 오는 거는 요 진입 경로가 2개가 있죠. 6, 7번 거쳐서 오는데 6으로 올 때는 이렇게 온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와서 18, 거기다가 6을 더하면은 24로 들어오게 되죠. 자, 근데 이쪽 밑에 있는 7을 거쳐서 올 때는 경로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다 더해보면은 17에 5 더하면 22죠. 그래서 이 위에 게 더 기니까 얘는 버려지는 거고요. 24로. 자, 요렇게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지금 24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18, 24죠. V9까지가 24만에 왔습니다. 그럼 8까지는 아까 몇 가지 왔었죠? 18에다가 7 더하니까 25만에 왔죠. 여기다 9까지 더하면 34가 됩니다. 그럼 24에다 여기 8 더하면은 32죠. 그래서 위에 게 기니까 밑에 게 버려졌죠. 자, 그래서 V10까지 오는 임계 경로는 자, 이렇게 오는 거죠. V1, V 거쳐서 6 거쳐서 8로 와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1, 2, 6, 8, 10 이렇게 오겠네요. 6, 8, 10 다 V죠. 네, 이렇게 임계 경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비용은 지금 34인데 이거는 뭐 구하라는 얘기 없었으니까요. 노드 순서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자, 차수가 3인 비트리. 자,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초기 상태가. 자, 차수가 3인 비트리면 2, 3트리죠. 2, 3트리니까 지금 이 차수가 최대 3개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노드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최대 2개까지만 됩니다. 45와 50을 추가를 하라 그랬어요. 45부터 추가를 해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45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최대 원소의 개수는 2개까지니까 2, 3트리에서 여기서 얘를
40을 위로 올려 보내줘야죠. 40 올려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는 이제 두 개니까 상관이 없죠. 30, 40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럼 이 원소가 두 개니까 자식은 이렇게 세 개가 나와야죠. 그래서 30 밑으로 20, 25는 이제 그대로 있고요. 20, 25 이렇게 그대로 있고, 자, 요 35가 요 40이 올라오면서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와야죠. 30과 40 사이니까. 그 다음에 40은 올라갔고 45만 남습니다. 45가 이렇게 남았죠. 자, 그 다음에 50도 추가를 했어요. 50은 45보다 크니까 40보다 커서 이쪽으로 와서 45보다 크니까 50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뭐 할 게 없죠. 그래서 추가가 됐고요. 자, 여기다가 이어서 가는 겁니다. 35가 삭제된다. 35를 삭제하는 거예요, 얘를.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없어졌죠. 없어지면은 이 부모 루트는 지금 원소 두 개니까 자식이 세 개 있어야 돼요. 그럼 얘를 그냥 빈칸으로 둘 수가 없죠. 여기다가 빌려줘야 됩니다. 빌려주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왼쪽 자식에서 빌려올 거냐, 오른쪽 자식에서 빌려올 거냐. 부모가 직접 내려줄 수는 없죠. 얘가 지금 원소가 하나 줄어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왼쪽에서 올 거냐 오른쪽에서 올 거냐를 정해줍니다. 이건 똑같아요. 선택하면 돼요. 자, 왼쪽에서 온다고 하면은 25가 올라와야죠. 그래서 20이 남고 25가 올라옵니다. 25가 올라오고, 그럼 이 밑으로 하나를 내려주는 거죠. 30을 내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40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45, 5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걸 하나 그려줄 수가 있고, 이 오른쪽 노드에서 빌려올 수도 있습니다. 45를 올려주는 거죠. 그렇게 그려보면은 45가 올라왔고요. 그럼 50만 남았을 겁니다. 그러면 45가 올라왔으니까 이번엔 40을 내려줘야죠. 40이 내려가고 30, 20, 25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 25를 올려줄 거냐 45를 올려줄 거냐,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려줘서 그 다음 부모에 있는 건 하나를 내려준다. 그 과정을 거치면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오겠습니다. 자, 22번 데이터베이스 문제 보겠습니다. 자, 스키마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SQL문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예약에서 가져오죠. 고객, 예약, 그 다음에 고객 번호로 조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서 번호를 얘를 B114 이렇게 조건을 줬네요. 자, 이거를 관계 대수식과 관계 해석식으로 고치는 문제입니다. 자, 관계 대수식부터 한번 해보면은, 자, 예약의 도서 번호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예약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예약을 여기다 이제 한번 써보면은, 자, 예약 시그마 조건이 좀 길 테니까 좀 앞에다가 이렇게 뽑아서 써볼게요. 시그마에 도서 번호. 근데 여기다가 예약점 써줘야겠네. 예약점 이렇게 시그마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는 B114 이렇게 시그마 조건을 줄 수가 있죠. 자, 요거랑 고객이랑 자연 조인을 해야죠. 이렇게 묶은 다음에 고객 번호로 조인을 하니까 자연 조인 하면은 이게 전체 조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객 이름 가져야죠. 고객 이름은 지금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고객 이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 대수식 된 거고요. 자, 지풀 관계 해석식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로 고객을 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약을 R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우리가 가져오려는 건 고객 이름입니다. 자, 고객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제일 먼저 M. 고객 이름 적어주고요. 자, 다음에 이제 고객에서 가져오는 거죠. 고객에서 가져오는데, 자, 조인을 하죠. 이렇게 해서 존재 정량자를 적어주고요. 조인을 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조건을 이제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예약 R 이렇게 되겠고요. 예약 R.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조인 조건을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M. 고객 번호
이게 R. 고객 번호와 같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고객 이름을 가져오는데 자, M에 대해서 자, 어떤 R이 존재를 하는데 자, 그 R의 조건은 자, 고객 번호가 이렇게 같은 거다. 이렇게 조건을 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조건을 하나 더 줘야죠. 하나 더 줘서 여기 지금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 가로까지 여기 다 닫혀 있으니까 이제 끝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고 요 뒤에 부분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23번, 24번 보겠습니다. 자, 진료라는 릴레이션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담당 의사는 한 과에만 소속되어 있고 환자는 여러 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자, 각 과에서는 담당 의사 한 명에게만 진료를 받는다. 뭐 복잡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환자와 진료과. 자, 제일 먼저 보면은 담당 의사는 한 과에만 소속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의사가 있으면은 이 의사는 한 과에만 소속되니까 반드시 과라는 게 진료과죠. 의사가 결정되면 진료과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의사는 한 과에만 소속되어 있으니까 어떤 의사인지 알면은 그 사람의 진료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각 과에서는 담당 의사 한 명에게만 진료를 어떤 환자가 있어요. 112라는 환자가 있는데 여러 과에서 진료를 받아요. 정형외과, 정형외과, 정형외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 과를 가게 되면은 한 명의 의사에게만 받는 거예요. 환자가 진료과가 결정이 되면은 담당 의사가 결정이 되는 거죠. 한 명한테만 받으니까. 그래서 어떤 환자 번호가 있고 이 사람이 정형외과냐 뭐 어디 과에서 받느냐 진료과가 결정이 되면은 이 두 개를 하게 되면은 담당 의사 한 명한테만 받는 거예요. 의사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이 관계를 보면은 이 두 개가 담당 의사를 결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 의사가 다시 진료과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환자 번호, 그 다음에 진료과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얘가 담당 의사를 결정합니다. 이 담당 의사가 다시 진료과를 결정하는 거죠. 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진료 릴레이션에 대해서 후보키를 써라. 자, 여기서에 대해서 후보키를 써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개를 다 결정할 수 있는 후보키가 필요하죠. 자, 보면은 환자 번호와 진료과를 알면은 요 두 개를 알면 담당 의사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요 두 개는 후보키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 번호, 진료과 이렇게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결정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후보키가 이거 하나냐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자, 환자 번호가 있고 담당 의사가 있으면 이 두 개가 있으면 담당 의사가 진료과를 결정하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 번호, 그 다음에 담당 의사. 자, 이 두 개만으로도 모든 걸 다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후보키가 두 개가 됩니다. 근데 담당 의사 진료과는 되느냐? 담당 의사랑 진료과를 알면은 환자 번호를 알 수가 없죠. 환자 번호로 가는 지금 화살표가 없으니까 그렇게 두 개는 안 되는 거고요. 자, 후보키라는 건 이제 최소성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린 두 개로 찾았잖아요. 두 개로 해야 이제 나머지 세 번째 것까지 다 결정이 된다는 거를 추측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떤 속성 하나로 결정이 되느냐 이것도 확인을 해야죠. 최속성을 만족해야 되니까. 환자 번호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죠. 담당 의사도 결정이 안 됩니다. 이 안 되고, 담당 의사를 알면 진료과는 결정하지만 환자 의사 안 돼요. 담당 의사 하나만으로도 안 됩니다. 진료과 하나만으로는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속성값 하나로는 안 되니까 하나로는 안 되는 거고요. 두 개를 찾아서 지금 우리가 두 개로 이 두 가지를 찾은 거죠. 후보키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정규형 볼게요. 정규형. 지금 이 담당 의사가 지금 후보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든 후보키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후보키가 아닌데 담당 의사, 후보키가 아닌데 진료과를 결정하고 있어요. 후보키가 아닌데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다 하면은 BCNF에서는 탈락이죠. 안 됩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3NF가 맞느냐? 3NF는 이행함수 종속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행함수 종속은 없죠. 그래서 3NF는 맞는 거고요. 부분함수 종속도 없고. 그래서 1NF, 2NF, 3F는 맞는데 지금 BCNF에서는 안 되니까 정규형은 3NF가 되겠습니다. 제3 정규형 뭐 그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상이 있느냐? 자, 이 튜플 번호가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상이 있는가 관련 있는 번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수정 이상부터 볼게요. 자, 수정 이상이라는 거는 자, 정형외과, 정형외과 이렇게 있죠. 정형외과의 정상호가 이렇게 세 건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정상호라는 의사가 자, 의사를 알면 진료과를 안다고 했죠. 자, 정상호는 정형외과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정상호라는 의사가 갑자기 내과로 바뀌었다고 해봅시다. 여기다가 해서 내과로 바꿔놨어요. 자, 그랬더니 자, 여기 정형외과라는 튜플이 있죠. 여기도 정형외과라는 튜플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과인데 여기서는 정형외과. 이상이 생기는 거죠. 세 개를 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놓치는 튜플이 생기면은 데이터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수정 이상이죠. 그래서 정상호라는 의사, 정형외과, 자, 요거 1, 2, 6번. 자, 요게 수정 이상과 관련된 튜플 번호가 되겠어요. 자, 그럼 삭제 이상은 뭐냐? 자, 데이터 한 건만 있는 경우에 조영민 정형외과. 자, 이 데이터를 1114번 환자가 지금 진료한 기록을 삭제를 했다고 보면 내 진료 기록을 삭제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진료 기록만 삭제되는 게 아니라 조영민이라는 이 의사가 정형외과에 소속되어 있다. 이 의사에 대한 정보까지 삭제가 되는 거죠. 환자 기록만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의사 정보까지 같이 삭제가 돼버립니다. 이 정상호라는 의사일 때는 해당이 안 되겠죠. 이게 삭제가 되면 정상호가 정형외과는 정보는 다른 튜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건 이상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오로지 한 건이 있을 때는 환자 번호가 한 건만 있어요. 자, 이때는 진료 기록을 삭제하면서 의사 기록까지 삭제가 된다. 그래서 한 건만 있는 거, 조영민, 김수희, 김민수 얘네들은 삭제가 같이 돼버리는 거죠. 환자 번호를 삭제할 때 의사 번호도 삭제가 됩니다. 그게 지금 3, 4, 5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2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분해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분해를 할 때는 자, 환자 번호가 담당 의사로 가게 되는 자, 요 과정 하나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이 복잡해지니까. 환자 번호가 있고 진료과가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있죠.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를 분해할 때는 이렇게 하나 묶고요. 그 다음에 담당 의사가 진료과를 결정하니까 이렇게 하나 묶어서 분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환자 번호, 그 다음에 담당 의사, 몇 번 환자가 몇 번 의사한테 갔다. 이게 결정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담당 의사는 진료과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얘는 이렇게 되고 하나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정 관계가 있죠. 담당 의사가 진료과를 결정하니까. 근데 환자 번호는 담당 의사를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 번호가 하나 있다고 해서 이 담당 의사가 결정되는 게 아니죠. 진료 기록이 지금 111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 있잖아요. 김민수, 정상호 다 있으니까 요거는 결정 관계가 없어서 2개가 다 후보키가 되는 거죠. 근데 담당 의사 진료과는 요 위에 거 여기가 후보키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키로 쓰이게 되는 거는 환자 번호, 담당 의사 이렇게 2개가 다 들어가야 되고요. 자, 이 밑에는 담당 의사
얘만 기본키로 쓰면 되죠. 진료과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외래키도 적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담당 의사가 기본키로 쓰였으니까, 자, 이 환자 번호 담당 의사, 요 릴레이션에서 요 담당 의사는 여기 존재하는 의사여야 되죠. 여기 존재하지 않는 의사를 이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외래키는 담당 의사 이렇게 적어주고요. 여기는 지금 없음이라고 표기하려고 했으니까 여기는 좀 없겠네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의사는 여기 있는 의사를 참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릴레이션과 키값을 다 정의한 게 되겠네요. 25번 보겠습니다. 자, 정렬하는 문제인데 1, 2, 3번에 맞는 코드를 넣으라고 했어요. 자, 1번부터 보면은 요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으면 외워서 쓰기 힘들 수도 있어요. 키워드 예약어 묻는 문제인데 구조체를 선언하고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type define 그 다음에 구조체니까 struct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구조체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 그레이드, 스코어, 그 다음에 어떤 거. 그래서 4개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가 볼게요. 자, 노드 형태로 배열로 n개의 배열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n개의 포인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오류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0부터 m, 자, n번 돌면서 자, .next라는 걸, stu라는 건 지금 우리가 선언한 노드 형태인데 그거에 .next를 널로 만들고 있습니다. 넥스트는 지금 없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넥스트가 정의가 돼야 된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n번을 또 돌면서 자, 이름을 받습니다. 이름. 자, 이름. 자, 캐릭터 형태로, 문자 형태로 받는 거죠. 자, 근데 자, 아규먼트 v로 받아요. 아규먼트 v라는 건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주어지는데 자, 플러스 1로 해서 받습니다. i번째에다 i 플러스 1번째를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stu는 지금 0부터 시작을 하죠. 0부터 n-1번까지 될 겁니다. 근데 아규먼트 v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우리 프로그램의 이름이라고 a라고 하면은 a.exe가 실행이 될 거예요. 이 메인 프로그램에 컴파일 했을 때 실행 이름이 이 뒤에다가 뭔가 받습니다. 값을. 자, a, b, c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아규먼트 v 배열로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0번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1, 2,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쓰이는 거예요. 어떤 값을 입력을 받으면. 그래서 얘가 0번일 때 여기는 1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받은 값이. 얘가 0번으로 가고 얘가 1번, 2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i고 여기가 i고 여기가 i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실행할 때 이 이름을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와 그레이드는 스캔F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받고 자, 넥스트가 또 빠졌네요. 여기 지금 넥스트가 들어갈 거라고 했죠. 넥스트에 대한 내용이 뭔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0부터 n-1번째까지 이거는 지금 더 작은 거니까 n-1번 반복을 하겠네요. 자, stu라고 한 거 0번부터 n-1번까지 이거의 넥스트가 w에 i 플러스 w 다음 거다. 플러스 1이니까 다음 거죠. 요거를 연결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겠습니다. 자, stu라는 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n개가 만들어져요. 이게 구조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0번입니다. 하나 만들고 여기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stu를 만들었죠. w는 이제 포인터 형태인데 자, 똑같은 형태로 똑같이 만들어요. n개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요. 자, stu의 0번이 w에 자, 하나 뒤에 거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stu의 0번이 얘를 이렇게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 반복하면서 여기 n-1번까지 있을 텐데 자, n-2까지 실행을 하는 거죠. n-2가 있을 텐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점점점 하다가 얘가 이렇게 가리키고 이제 끝냈어요. 이제 뒤엔 더 이상 없으니까 얘는 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가리킨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은, 자, 요거는 정렬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중 포문을 돌면서 이 값 비교해서 i 값과 j 값 비교해서 i 값이 더 크면은 두 개를 바꿔줘라. 그러면은 이게 큰 값이 있고 작은 값이 있는데 바꾸면 작은 값, 큰 값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이중 포문 돌면은 정렬로 끝나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부분이 정렬을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W로 정렬을 해요. 그래서 이 W로 정렬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입력받는 건 STU에다가 다 값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이 3번에 이 W랑 STU를 결국에 값을 똑같이 연결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STU가 1번을 가리키니까 이 1번에서 2번, 3번 요 순서대로 가는 링크가 완성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STU와 W를 동일시켜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뒤에서 STU가 W를 가리키는 게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STU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지 않고 요 문장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과 이것이 동일시가 되면은 이렇게 링크를 연결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번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W랑 STU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W에 i번째, 자, 포문이 돌죠. i로 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은 STU에 i, 이거랑 지금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STU에 i를 그냥 넣을 수는 없고 이건 지금 포인터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주소값이니까 이거의 주소값 앰퍼샌드를 붙여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3번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똑같아져요. 결국에는 얘랑 얘가 지금 두 개가 같은 주소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리켰다는 거는 이거 가리킨 거랑 똑같은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링크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링크가 연결됐으니까 STU가 W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W를 정렬을 한 거죠. 그렇게 찾으면 되겠어요. 자, 그럼 2번은 여기 아까 넥스트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넥스트는 자기 참조 구조 형태니까 똑같은 형태를 자기랑 똑같은 모양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스트럭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포인터입니다. 넥스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type define 요 예약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기 참조 구조체 선언하는 부분 넥스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3번은 요 그림 보고 STU와 W를 똑같이 만들어준다. 그래서 STU의 주소를 W에 저장을 해주는 거를 n번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6년도 문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